절대 프로세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꼬마 빌딩은 투자 재화입니다. 여러 가지 투자 재화, 뭐 주식, 뭐 재개발, 재건축, 다른 기타 금융 상품, 그다음에 금, 은, 실물 자산, 뭐 비트코인까지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투자 재화 중에 상업형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 투자 재화고요. 또 하나는 내가 사업으로 쓴다든지 직접 자가로 그 부동산을 쓸 수 있는 큰 효용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꼬마 빌딩이라는 용어가 있기 전에는 저희가 이런 투자 유형의 부동산을 상가주택이라고도 옛날에 많이 불렀습니다. 상가주택은 1, 2층 또는 1, 2, 3층에 뭐 세를 받고 임대를 이제 주고 4층 꼭대기 옥상층이나 뭐 옥상 바로 밑에 층에 이제 실제 집주인이 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최초 디자인 플래닝 하는 것들부터 해서 사업성 분석 2단계까지가 사실 꼬마 빌딩 이 프로젝트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플래닝 하고 나면 지금 내가 투자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거시적인 부분부터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 전쟁이 나고 대외 경기가 너무 어렵고 막 계엄이 터지고 이러는데 투자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거시 경기가 뭐 제가 3강 투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환율이라든지 기준금리라든지 그 기타 어떤 그 가계부채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기획이 시작돼야 되고 그조차도 안 되는 환경에서는 아예 투자를 좀 주저하고 좀 기다리는 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25년 5월의 현재 상황은 이제 뭐 6월이면 정치적 안정이 좀 될 거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실제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 어떻게든 좀 부양정책을 보통 펼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규제도 많이 풀어져야 되고 그리고 금리도 많이 떨어져야 되고 좀 그런 환경이 돼야지 내수 경기,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나. 투자를 부동산 꼬마 빌딩만 보고 무작정 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은 소소라고 판단을 그냥 할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현금이 아주 많으면 이제 하시고 아니면 그 지금 얘기 말씀드렸던 디자인 플래닝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사업으로 쓴다든지 내가 필요해서 지금 이 그 공간이 필요해서 내가 아니면 여기서 효용을 얻기 위해서 한다 하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좀 절호의 찬스다. 왜냐하면 지금은 명확한 매수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급매물들이 아직 시장에 많고 내가 원하는 지역 특히 그 핵심지가 아닌 외곽 지역에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면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좀 절호의 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거시경제부터 뭐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부동산 경기 그리고 부산의 부동산 부산 안에서도 어떤 지역에 내가 투자할 건지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 좁혀 들어오게 됩니다. 첫 시간에 제가 그 부산에 16개 구분 그리고 한 개 구당 보통 4-5개 정도의 동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 동 중에 어떤 동이 어떤 상권이 향후 2030년까지 조금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현재도 뭐 앞으로 미래에도 과거에도 그렇고 서면 상권 그리고 시흥 상권으로 갑자기 급부상해서 서면보다 오히려 관광 수요를 더 많이 끌어들이는 광안리 상권 같은 경우는 향후 2030년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걸로 예상됩니다. 배우 주거지가 있고 그리고 관광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컨텐츠가 있고 그리고 역세권이고 향후에 아주 전망이 있는 지역은 부산에서는 동쪽 라인과 그 부산 진구 동래구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이제 자금 전략을 세우고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데 세 번째 시간에 사업 타당성 분석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는 방법을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분석을 해서 내가 사업을 채택을 해야 되겠다는 이제 판단이 서시면 이제 계약을 하시는 거죠. 계약을 할 때는 지금 내가 부동산이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받았던 정보 매매가격이 예를 들어 10억이다 하면 10억에서 사업성 분석을 해서 이 사업 채택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으면 10억에 계약을 해도 되지만 말이라도 한번 던져보는 거죠. 뭐 한 2천만 원 깎아주면 계약하겠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매수의 시장이니까 뭐 그 정도 내고를 요청하는 거는 그렇게 뭐 예의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 내고를 조금 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조율하고 그 밑에 있는 이 프로세스는 제가 적어놨는데 이 프로세스는 사업성 분석할 때 다 이미 예견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획한 대로 쭉쭉쭉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시공을 해야 되겠죠. 시공은 제가 두 번째 강의 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그때는 이제 인허가나 건축법 그리고 건축 리스크 그리고 사업 구조를 짤 때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은 이제 실제 시공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 어떻게 견적을 보고 판단을 하는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실제 그리고 앞에 있던 견적을 보고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시공을 할 때 시공만 하지는 않고 마케팅 같이 항상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공이 들어가서 보통 공사가 뭐 3개월, 신축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0개월까지 걸리죠. 그 기간 동안에 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조감도도 만들고 그 임대차 내역서도 작성해서 이제 직원의 부동산에 뿌리기도 하고 저속 부동산 지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를 들어 1, 2층에 뭐가 스타벅스가 들어오겠다 하면 스타벅스하고 미리 사전에 선계약을 하게 되겠죠. 그때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말씀드릴 거고 다 이게 완료가 되고 나면 관리를 이제 할 건데 투자자산 관리, 임대차 관리, 물리적 관리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어떤 것들에 주의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